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의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고 1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아마 2020년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누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2020년에도 더 많이 좀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떠한 계획을 잡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 아니면 뭐 일에서 성공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는 것, 다양한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아마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통은 돈이 많을 때,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하고 싶은 거 할 때, 사고 싶은 거 살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의 내면으로 그냥 딱 보여지는 거 말고 내면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언제 기분이 좋았고 뭐 할 때 즐겁고 언제 더 많은 행복감을 느꼈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마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요.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를 아는 것, 뭐 할 때 즐거운지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참 행복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그 보편타당하게 내가 이럴 때 좋으면 상대가 좋은 경우도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싫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쉽게 보면 누군가가 나를 배려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 언제 행복한지도 알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때 행복한지도 아는 것. 그렇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줄 때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그 행복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 행복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도 행복한 사람 옆에 있을 때 더불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아시죠?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했었는데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 15%,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 10%,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 6%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짐으로 인해서 내 친구의 친구의 그 친구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도 그렇게 행복한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우리 딸내미하고 같이 새벽에 목욕탕을 갔어요. 우리 딸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목욕탕을 못 가서 목욕탕을 좀 가고 싶다. 이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오늘 같이 갔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제 몸도 제가 때를 미는 게 힘듭니다. 그것도 노동인 것처럼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럼 목욕탕을 갔다 오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막 때 미느라고 힘들어갖고 지쳐서 더 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목욕탕에 가면 때 밀어주시는 선생님한테 저 때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몸에
때를 밀어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인간이라면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느끼는 따스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지 딱 그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노곤해진 몸을 내 몸에 때를 싹 밀어주고 이렇게 가볍게 미니 마사지를 해줄 때 느끼는 행복감.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똑같이 돈을 내고 때를 밀고 마사지를 받는데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왠지 만족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때 밀어주시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내가 상처가 돼. 기분이 나빠. 그래서 기껏 내 돈 내고 때 밀었는데 내가 왜 기분이 나빠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미니 마사지를 받는 것. 이게 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힘들 때마다 좀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딸내미랑 같이 가서 그렇게 때를 밀고 미니 마사지를 받는데 그 해주시는 선생님이 되게 너무 섬세한 거예요. 딱 누우면 따뜻한 수건을 보통 어깨 정도만 해주고 다리 밀고 때 밀 때는 수건 안 해주거든요. 허리 밑에만 해주고. 그런데 이분은 일단 딱 누우니까 등 밑에 대주고 그 다음에 타월을 이렇게 딱 말아가지고 따끈하게 해서 목에다 대주고 그리고 다리를 대주고 배에 대주고 딱 때 미는 부분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고 딱 이쪽 다리 밀을 때는 또 이쪽에다 따뜻한 수건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되게 대접받는 느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선생님은 손님이 되게 많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도 뭐 귀찮게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중간중간에 계속 수건을 따끈하게 해가지고 때 밀지 않는 부분은 덮어주고 또 다른 부분을 밀 때는 또 옮겨서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밀어주니까 되게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어느 직종에서든 살아남는 방법, 그거는 휴머니즘이다. 인간애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비록 때를 밀어서 돈을 벌지만 그 오신 분들이 나로 인하여서 몸이 개운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는 돈도 벌고 그분들이 있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분들은 나로 인해서 기분 좋고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일해주는 분이 없다면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아줌마가 친절하고 되게 배려해주고 이래서 기분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화번호도 받아왔어요. 저는 인천에 살잖아요. 그 인천에 주한 보석 사우나라고 그 시민공원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뭐 목욕탕도 깔끔은 했지만 그 때 밀어주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해주셔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은 어차피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일을 왜 하는가? 먹고 살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이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3명의 석공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물음에 보면 모르냐 지금 열심히 힘들게 일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지금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응?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 한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대성전을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란 얘기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 있다. 그 차이가 뭘까? 결국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정말 불평불만을 하면서 일을 할 때는 늘 일을 하는 게 고통이고 괴롭고, 또 그 마음이 오는 손님에게도 전해지니 손님은 당연히 더 끊어질 거고. 그런데 어차피 하는 일 즐겁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오는 손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고, 그래서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작은 친절이, 작은 배려가, 지금 다들 힘들다고, 응? 못 살겠다고 자살을 선택하고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빛이 되지 않을까, 등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막 상담을 공부하고 특별한 사람만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자살을 예방하고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일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뭐 나는 배운 게 없는데 겨우 내가 뭐 나는 목욕탕에서 때나 미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해요. 오셔가지고 그분도 유치원 원장님이셨대요. 그런데 때를 밀면서 얼마나 행복하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때 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그랬대요.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지칠 때 와서 때를 밀면서 미니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 선생님의 손길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살맛이 난다면 이게 진정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존중 힐링TV 가족 여러분, 얼마나 크게 대단하게 어마무시하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일상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가 다독이는 이 손길 하나가, 내 눈길 하나가, 내 마음길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목숨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더 감사하면서 이왕이면 즐겁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 나눠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보석사우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